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하고 친절하게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아니고 지난번에 7만 3천, 4천 얼마까지 갈 때 7만 원에 신성 델타테크를 100% 샀는데요. 아, 네네. 오늘 못 팔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그래도 참 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못 팔아가지고. 아, 100%나 또 들고 계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긍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아, 참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초전도체 이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중립 의견 주신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네. 시청자님 굉장히 또 수익 중이시고 비중 100%나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런 종목이 정말 어렵거든요. 일단은 뭐 초전도체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이슈로 인해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도 땡길 건가가 좀 관건인데, 참 이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라면 주가가 못 가야 정상인 거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초전도체 지수가 아시겠지만 작년 8월달, 7월달, 8월달 형성되면서 주가 강하게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꺾이고 여기서 끝이 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패턴이 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패턴이 좀 비슷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과거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왜 뜨는 거야? 보시게 되면은 요 종목도 지금 차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한번 튀어주고 난 다음에 그 추가 상승 나고 난 다음에 주가 꺾여야 정상인데 안 죽고 그냥 조정받고 계속 주가 위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꺾여야 정상인데 다시 이제 살에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대비 이제 가격을 봤을 때 적절히 뭐 수익이 나면 팔고 안 보는 게 제가 볼 땐 속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점이, 물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안 가야 정상인데 다시 이제 땡겨서 올린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정말 지금 하루하루가 솔직히 조금 이제 아슬아슬 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8만 이상 가격 주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더 가더라도 한 8만 이상 정도 가격 다시 주게 된다라면은 팔고 나서 다시 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초전대 지수가 아니란 게 명확히 나은데 다시 그 이슈로 다시 땡기고 있다.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은 솔직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건 이건 갈 때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는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 되고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이 주식을 계속 가져갈 자신 있다라면은 뭐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은 그게 모른다라면은 적절히 팔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팔고 나와서 아예 그냥 이 종목은 안 보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갔을 때 솔직히 배 아프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다시 결론 해보자면 8만 이상 주게 되면은 팔고 그냥 보시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어디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진짜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제주 반도체 지금 잘 가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끝을 보겠다 그러면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 그거 몰라서 좀 적절히 팔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8만 원 이상 가격 주면은 저는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대답이 답이 안 된다라면은 뭐 다른 분 의견 다시 여쭤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8만 원에 매도가를 걸어놓는 방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한국전자 인증이고요. 네. 7,150원에 20%입니다. 매수가가 보면은 뭐 작년 높아요. 이맘때쯤에 사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좀 오래됐어요. 아. 1년 훨씬 넘었고요. 네. 중간에 막 손절하려고 하다가 참고 기다렸는데 요즘 보니까 토스 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다고 해서 네.
얼마까지 봐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바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부정 한 분, 중립 두 분이 나왔습니다. 워낙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긴 하세요. 최근에 뭐 토스 IPO 관련해서 그래도 좀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신일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까요? 토스 IPO가 바람이 분다면은 뭐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토스가 지금 워낙에 지금 사실 젊은 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플랫폼이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뭐 선의자를 막 줘서 받는 분들 지금 계시지 않나요? 그 뉴스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회사원들이 점심시간마다 공원에 모여 있길래 왜 공원에 저렇게 회사원들이 모여 있냐고 했더니 요즘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이제 걸으면 또 돈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토스 가입자 중에 옆에 있으면 또 돈을 줘요. 클릭하면. 그래서 공원에 막 항상 점심시간에 모여 있다고 또 그 9시 뉴스인가에 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토스는 그 새로운 것들, 그동안 이 전통적인 금융 플랫폼에서 그런 이상한 시도들, 금융 플랫폼에서 보기엔 이상한 시도들이죠. 그건 이상하지만 새로운 그 금융 투자자분들, 새롭게 유입이 되는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지금 그리고 시장도 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 나쁘다고 하지만 전 세계 시장이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럴 때 공모를 하는 것이 모든 그 공모기업의 꿈이죠. 몸값을 높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은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지 않으면은 역시 그동안 계속해서 막혀있던 장기 이동 평균선들의 그 부분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그냥 단순한 선이 아니고 뭐 5년이면 5년, 5개월이면 5개월, 뭐 그동안에 쌓였던 그 매물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주도주들이 우리나라도 있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잘못 선택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잘 선택하면은, 그쵸? 뭐 굳이 신성델타테크 100%를 안 가더라도 그런 다른 신성델타테크 말고 조금 다이나믹함이 덜하지만 수익이 나는 주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만회를 하는 게 어떤가. 아니면은 만약에 지금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하면은 토스 IPO를 기다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토스 IPO를 좀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다른 주도주로 좀 옮겨 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MC넥스 MC넥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3,000원 13%입니다. 오, 33,000원이면 좀 오래전에 들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한 1년 넘었습니다. 아. 미쳤는 거예요, 이것도. 1년 정도 들고 계셨고요. 1년 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성욱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MC넥스 보니까 뭐 CES에도 참가했다고 하고, 그런데 요즘에 사실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 청장님 매수가까지는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카메라 모듈이라기보다도 맥사이가 VR 관련해서 이제 영상 쪽에서의 부품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컸는데, 역시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도 이제 VR이나 나왔을 때 좀 많이 연관이 됐지만 아직까지 MC넥스는 이 스마트폰 또 전장 쪽에서의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미지가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1월 달에 주가가 이 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기업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이 아니죠. 많이 떨어졌죠. 근데 오히려 지금 MC넥스가 작년 3분기 때 이 2분기 때 흑자에서 2분기 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이 올해 어떤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흑자 랠리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에서의 판매 부분도 뭐 이런 판매 부분이 반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이 MC넥스가 사업 구조를 전장 쪽에서의 이 비중을 드라이브로 많이 걸고 있죠. 지금 작년까지만 봤을 때도 한 16%,
정도의 어떤 그 작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10%대에서의 전장 그 비중이 올해와 내년까지는 거의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MC넥스가 사업 부분에 자체적으로 얘기했던 상황이니까 우선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지금은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지금 테마나 어떤 유동성을 모으고 있진 않지만은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자동차 관련 어떤 기술 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반 기업들이 지금 투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MC넥스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 과감하게 또 몰릴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주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저는 이 좀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비중 같은 경우가 지금 13% 뭐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20%대까지만 이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창구 열려 있고요. 또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메일 주소와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전반적으로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어떤 댓글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밀린 만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VT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네요. 매수가가 15,000원대면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비중도 꽤 있으십니다. 보유해도 될지 잠시 뒤에 꼭 상담 받아보시고요. 다음으로는 KTCS입니다. 최근에 KT AI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었는데 약간의 수익권 이슈입니다. 매도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잠시 뒤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유니드 BT 플러스입니다. 매수가가 8,230원에 비중은 32%입니다. 계속 하락한다고 걱정되신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전략 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은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최근에 신저가를 연일 기록 중인데 매수가가 47만 원이시면 정말 오래되셨죠. NC소프트도 자세한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중은 무려 50% 들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정태근 이사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VT 같은 경우는 리드삭 관련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기업인데 최근에 좀 속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속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날이 지금 1월 4일 날 요 아래 거로 길게 달린 요 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 시끄러운 이슈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무조건 다 저는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VT의 종목이 제한됐었던 이슈를 가지고 매수하신 게 아니고 혹시 화장품 때문에 사셨다라면은 지금 매수가가 이제 15,820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VT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닙니다.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최근 속 시끄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루머로 끝이 났지만 끝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 끝이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르게 회복이 된다기보다는 아직 정체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쨌든 15,000원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가져가겠죠.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종목이냐면 코스맥스처럼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종목 교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VT 괜찮은 회사입니다. 괜찮은 회사인데 주가까지 좋아지려면은 적어도 이제 CNC 같은 흐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대안이 많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 가격대 지지 여부를 보시고 종목 교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KTCS 요거는 일단은 목표가는 정확하게 제시를 못할 것 같은데 요건 한번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LLM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LLM 이슈 연관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흐름이 다 괜찮았습니다. 일단 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크라우드웍스. 요건 이제 네이버와 이제 하이퍼클럽엑스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언어 모델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GPT 스토어 관련돼 가지고 인스웨이브 요 종목도 현재 흐름이 상대 좀 괜찮은데
요게 다 결국에는 PT 스토어, LLM 관련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TCS도 이제 한번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도 안 늦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웍스 그리고 인수웨이브처럼 상승이 나오는 거 보고 그때 가서 목표가를 설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래쪽으로 이제 지켜줘야 할 가격대만 좀 말씀드릴게요. 3,750원. 요 가격대만 좀 지켜준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니드 BT 플러스. 요 종목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매수가가 8,230원이고 5,600원인데 요 종목은 일단 하락이 멈추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건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유니드 인적 분할 되고 난 이후에 뭐 목재상 이런 쪽인데 결국 가려면은 가구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분위기가 괜찮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도 없는 상황들이겠고 이 종목은 일단 지금 팔기에도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손절할 수 있는 가격들이 이미 이탈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 손절을 생각하셨다라면은 뭐 선을 거보게 되면 7,500원 이탈할 때 손절 대응이 나왔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찌 보면은 손실을 줄이는 게 일단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종목은 불가피하게 보유를 할 수밖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보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도할 수 있는 영역은 지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멈추는 구간까지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NC소프트. 요것 때문에 송아리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47만 원.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뭐 TL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은 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도 추가락이 멈출 때까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사우디 국펀드도 들어가서 물렸어요. 물린 상황이고 아마 100% 이상 손실이지 싶은데 아마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국펀드하고 비슷한 가격대인데 이 종목도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봤을 때 지났습니다. 여기서 뭐 반등시 매도 뭐 여기서 매도를 한다, 새로 매수한다 쉽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좀 필요한 가격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하락이 멈출 때까지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도 고민을 했다라면은 22만 5천원 이탈할 때 비중이라도 덜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0%가량 비중이 있다라는 게 아마 물타기에서 비중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가장 최선은 비중 축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에 상관없이 일단 비중 축소에 대해서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비중 축소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유니드 BT 플러스하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NC소프트에 대한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그 한원 시스템요. 네. 11,629원에 10%거든요. 11,000원대면은 오래전에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네. 오늘도 또 신저가를 기록해서 걱정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 1분, 중립 2분이 나왔습니다. 한원 시스템 오늘도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뭐 급락이 한번 나온 다음에 계속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또 급락이 나오고 우리 시청자님 너무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신일섭 소장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한 200, 300 정도면은 좀 그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300 정도면은 그냥 날려도 되지 않을까요? 300도 소중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지만. 네. 왜냐면 지금 그 미국 증시 가서 S&P 500도 신고가고 나스닥은 4,000을 돌파하고 엄청나게 세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지금 자동차 기업들은 전혀 못 가고 있거든요. 포드 모터스나 제네럴 모터스 대표적인 아무리 현대차 기아가 무슨 전기차 플랫폼을 전용으로 만들던 말던 그 시장에서 전기차 기업으로 봐줬으면은 현대차 기아가 저렇게 실적을 계속해서 쳐주는데도 못 오를 리가 없잖아요. 테슬라 같은 관점으로 만약 현대차 기아를 시장에 봐줬다면 저렇게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GM이나 포드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저기죠. 궁여지책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현 가능성도 없지만 현대차 전기차 부분은 아예 독립시켜서 상장하니 이거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못 따라가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따로 상장하면 어떠냐.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냥 고육지책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답답하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럴지언데 지금 잘 가는 거는 도요타 모터스밖에 없거든요. 일본 시장이 워낙에 좋아서 도요타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눈앞에 왔어요. 지금 213.74가 2022년 1월 달 최고가인데 200달러 돌파했거든요, 오늘. 도요타 모터스밖에 없고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페라리 같은 이런 명차들 이건 좀 완전 다른 개념이죠, 페라리는. 뭐 LVMH나 이런 걸로 봐야 돼서 그런 거밖에 없으니 그래서 GM 포드랑 지금 뭐 비슷하게 여겨지는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여기서 부품주들은 더 안 좋아요. 이게 연봉인데 20년선 위에 있고 10년선 위에 있잖아요. 저번에 그 롯데케미칼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원시스템이랑 차트가 비슷하죠. 아까 LG화학도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뒤에 나오나요? LG화학이 지금 뭐 배터리 쪽으로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화학 쪽 비중이 큰 게 사실이니까 롯데케미칼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롯데케미칼은 20년선이 깨졌으니 이거는 화학업황이 돌아서더라도 문제인 것이죠. 일반적인 사이클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의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 때도 일어나지 않는 저런 기술적인 이탈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한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할 만한 거는 SL 정도밖에 없어 보여요. 지금 현대모비스도 그렇고요. 다 보시겠어요? 현대모비스도 20년선 이탈 바로 직전이거든요, 지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었고요. HL 만도도 그렇고요.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SL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지금 상황이죠. 그 예로 든 것 중에서 거의 지금 가장 안 좋죠. 현대모비스는 20년선에 걸려 있고 한원 시스템은 이미 20년선을 이번 연도에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회복을 하더라도 20년선이란 게 이 완전 초장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 위로 올라갈 때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돼요. 여기서 그냥 재밌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돌아서면 그건 가장 무서운 적이 되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뀌었을 때는 정말 지독한 저항선이 돼버려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가 있다. 지금 20년선을 이렇게 이탈해버리면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상당히 힘들고 엄청난 힘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엄청난 힘이 수반되어야 될 어떤 이슈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100만 원 단위의 손실이라면 아예 잘라버리거나 아니면은 저 다른 포트에서 수익이 난 게 있으면 그거를 상쇄해가지고 파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실 본 기분도 들지 않고 물론 이득을 본 것보다는 기분이 안 좋은데 손실 본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훼손이 안 되면서 가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손실을 보면 약간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기분이 나쁘니까요. 근데 같이 그래도 플러스 난 거랑 마이너스 난 거랑 해서 해치워버리면은 속이 시원할 뿐더러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포트에 새로운 종목을 담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다른 주도주를 찾아서 뭔가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절대적인 금액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면은 본인의 수준에서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은 과감히 잘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소장님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000원에 한 20% 정도 됩니다. 11,000원에 20%요. 오늘 급락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급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14%대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고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우선 지금 한앤컴퍼니가 이제 미국의 이 유통사를 지금 인수를 하면서 우선 지금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그 납품을 약간의 좀 루트로닉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의견이 좀 제시가 됐긴 했지만 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은 이제 뭐 제이스 메디칼도 그렇고 지금 얘기가 나중에 또 이제 그 당사에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노쇼와의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나 내년까지 정말 예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단지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긴 했지만 좀 과도하게 떨어진 면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지금 제이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의 허가나 이런 진출에 대한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물론 이제 뭐 해외 쪽에서 다방면으로 국가가 진출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땐 중국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매출 실적이 오히려 더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피부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가 이 뭐 오늘 좀 떨어졌던 게 뭐 루트니까의 어떤 좀 경쟁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도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경쟁을 안 하죠. 각자 해외 쪽에서의 국가와 이 고객들을 타겟으로 개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경쟁으로 묶어넣어서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것 주가에 대한 떨어진다는 부분이 저는 좀 과도한 하락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은 20%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좀 보유 관점을 우선은 오늘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내일 하락 랠리가 뭐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추가 매수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내일까지만이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